오늘 미국장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데일리 보면 장 후반부에 빼먹으면서 끝났거든요. 전반부 좀 세다가 그 이후에는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했고, 특이한 건 유가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유가가.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을 보면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안정 국면에서 다시 위로 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지고 작당질을 하고 있어서 유럽 쪽에서 그게 유가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오미크론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메뉴가 덜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재고가 좀 석유 재고가 주는 것, 이 두 가지도 같이 병행해서 유가가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마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토 쪽에 가입을 하겠다고 발벗고, 이분이신 것 같은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토 쪽하고 접점 중간에 이제 그 갭이 없어지는 거죠. 버퍼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걸 우려하면서 열심히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에너지 섹터는 빠졌습니다. 유가가 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아까 봤을 때 0.12인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플러스 0.12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 0.11 마이너스로 쭉 빠지면서 끝났어요. 산타랠리가 있을까요? 제가 난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게 그 시장에 그 투자 심리를 좀 보여주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빠진 거 보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SHIB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장 강도가 그 산타랠리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것만큼 일으킬 만한 그런 강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플러스로 터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 지표들,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강력한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격리를 좀 줄이고 있죠. 자택 격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세서 제 생각에는 1분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오미크론 확산 뭐 24만 명으로 2주 만에 갑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확산돼서 어린아이가 2명이나 벌써 사망했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사망한다는 것은 독감이 기승을 보일 그 시그널이랍니다. 작년에는 전체 통틀어서 1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2명이 사망했다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독감 유행이 없었죠. 올해는 독감 유행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뭐 유럽이 초토화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은 시안이 완전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하는데,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진행하면서 이게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1월달 들어서 2월달 들어서 점점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동인구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큰 행사로 치르려고 하는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더 확산이 커지겠죠. 근데 그 확산이 커지는 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안 받아들이겠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일본 꼴을 지금 중국에서도 같이 보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WHO, 여기는 WHO입니다. WHO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전체 누계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전 대륙의 확진자 수. 이게 주간 확진자 수가 이제 역대 최고치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고치까지 가진 않았네요. 그리고 대륙별로 보면 이게 미주 대륙이, 미국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유럽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그나마 나아요. 아프리카야 뭐
백신 투여가 상당히 미약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백신을 그나마 좀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파우치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12월 29일자 파우치 소장 얘기가 여기 보면 임성수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미국 당분간 급증하겠지만 호전될 것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이 부분입니다. 파우치 소장 오미크론 감염자는 질환의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보이지만 하루 2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확진자 규모를 볼 때 중증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보면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데일리 케이스죠. 확진자 수가 아주 급증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사망자 수 케이스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사망자 수가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사망자 수가 올라간다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분명히 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게 지금 이거는 Our World in Data에 나오는 정보인데 백신 맞은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랍에미리, UAE, 쿠바, 포르투갈, 칠레, 우리나라, 싱가포르, 그다음에 우리나라 올라갔죠. 인구가 우리나라 수준보다 높은 국가는 백신을 우리나라만큼 맞은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국가들은 인구가 작은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러니까 완전 접종, 2차 접종까지 끝난 게 82%, 1차 접종 이상 맞은 게 8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준을 맞았고 부스터샷도 속도가 빠르게 맞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맞추기가 좀 두렵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에 어린아이가 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2차 접종은 저희도 끝냈습니다. 아들 2차 접종 끝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투여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증 증상을 약화시키는 방법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증을 약화시켜야 정상적인 그러니까 코로나를 양성으로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숫자를 줄일 수 있겠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저질환자나 혹은 고령자들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불안해할 거란 생각을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빨리 안정화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백신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백신을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백신 문제 미접종하면 거리두기를 하거나 뭐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린 거예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는 이동을 제한을 강화한다거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식당이나 헬스장 뭐 이런 거 못 가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 자유가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에 맞춰서 내가 부자유스러움을 안 느끼려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데요. 오미크론 이게 뉴시스 12월 28일자 기사하고 이거는 임종명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초에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스틱스 수석경제 분석가는 여기 보면 전망치 1분기 총생산 전망치 5점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큰 폭으로 지금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파 속도, 그러니까 그 증세는 약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델타 변이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여기 보면 5에서 3%로 전망치를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1분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 중에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가려면
유동성이라 또 공급해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이 아니고 유동성이 쪼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1분기에 주식시장이 좋은 게 있나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1분기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없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탄탄히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을 밀어 올려야 될 긍정적인 이유를 사실은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도 머리를 치켜들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낮게 낮추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1분기에 주식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투심 이외에 과연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게 무엇일까를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어도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스펙 얘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투심이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한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시스인데 12월 28일자 기사고 이거는 강영진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스펙과 사모펀드 투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스펙에 대한 열기는 식었지만 아직도 스펙이나 사모펀드 쪽으로 해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게 신생 기업들과 믹싱해서 주식에 상장되는 그런데 그때 주식이 상장될 때는 그 큰 폭의 가치, 그러니까 부풀려진 가치를 통해서 상장되는 이런 그 패턴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자금이 그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자금이 계속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한탕주의의 투심이 아직은 강력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게 이러한 투심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밀리지 않도록 잘 떠받치는 그런 행위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깨질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막 쥐어 뜯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움직이면서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뭔가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판단을 계속 잘 하면서 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흔들림의 변동성의 깊이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월 달에 연준에서 지금 빠르면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4번 올리는 금리를 4번이나 올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들은 뭐 들썩들썩 하고 있고 여기다가 오미크론 이거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까지 퉁 튀어 올라오면 이것도 장난이 아닌 또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속도가 빨라졌을 때 주식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것도 뭐 미적지근한 조정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여하튼 그리고 여기 이거 나왔네요. 파이낸셜 뉴스 10월 28일자 기사 이거는 김규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보시면은 미 식탁 물가가 내년에도 더 오르는데 40년 내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미 식품 물가가 2%에서 20%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면 뭐 커피, 머스터드, 맥앤치즈, 과자, 마요네즈, 냉동식품 다수의 식품들이 2020년 초 소비자 가격을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최저 2에서 최대 20%. 여기 보시면 뭐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하인즈 케찹 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저희한테는. 쿠키, 캔디, 몬델리즈 여기가 아마 오레오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던가요?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쿠키, 캔디를 비롯해서 7% 인상. 이게 지금 소비자, 서민들이 먹는 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밥산 물가죠. 푸딩, 머스터드 등이 뭐 5에서 20%.
근데 이것들도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품 생산 비용은 22% 급등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6에서 13%만 반영한다는 거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그만큼 비용 반영을 못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업 이익도 준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을 올렸지만. 근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니까 판매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이익도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에 소비자 심리 위축에 기업의 이익 탄력 둔화, 그리고 그거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강화, 기준금리 강화, 인상 속도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년 초반에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끝나고 주식 관련된 것주 뉴스 기사 한 2개만 볼게요. 여기 김성환 기자께서 11월 28일 날 매일경제에서 올린 중국 이제 한 번 접었어? 2번 접을 거야? 병풍풍 나왔죠 이거. 제가 이거 폴더폰 이거 이렇게 되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뭐 갤럭시 탭 도는 것처럼 돌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갤럭시 탭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넓적한 거를 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탭 패드도 사라지는 세상이 오게 될 거고, 이거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폴더폰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OLED가 에 대한 기술이 삼성전자가 가장 세니까 이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대세를 점유하게 되면 그만큼 대체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은 부분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삼성전자는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된 기업이지만 그거 이외에는 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맞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쿠팡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조선비즈 기사고 28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 이신혜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분께서 쿠팡 선임인 사회이사 닐 메타 이분께서 그린호스 캐피탈 설립자이면서 쿠팡의 선임이사신데, 이분이 설립한 그 회사에서 대규모로 5천만 주를 처분했답니다. 최근에.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쿠팡이 일대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도 9월 14일 보유 주식의 약 10%인 5,700만 주를 던져버렸거든요. 그 비전펀드 측은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쿠팡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보호예수 해제일이 되자 지분을 바로 매각했습니다. 쿠팡 주가거든요. 제가 쿠팡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쿠팡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4달러? 45달러대 있던 게 20달러대 중후반으로 내려왔다 다시 머리를 들고 있긴 한데, 이 기업의 성장 속도가 과연 기대치만큼 나오겠느냐. 올해 4, 4분기, 내년에 1, 4분기, 그러니까 내년 한 초중반까지 가보면 얘가 과연 그렇게 배수를 줘야 될, 과도한 배수를 줘야 될 그 기업인가, 지금 적자만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 과연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